안녕하세요. 코인하는 몽키입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입니다. 요즘 시장 보면 딱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자, 움직이는 사람은 조용한데 시끄러운 사람은 아직 기다리고 있다. 자, 지금 XRP 가격은 2,960원. 자, 이번 주 들어서 다시 3,000원 선 회복 시도가 시작이 됐죠. 자, 근데 단순 반등처럼 보이는 이 흐름, 겉으로 보이는 가격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선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었고요. 움직이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줄었지만 그 안에서는 포지션을 조용히 다시 쌓고 있는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죠. 자, 최근 1에서 2주 사이에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3,500원 이상에서 매수한 분들은 지금 타이밍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방향이 어딘지 계속 헷갈리실 겁니다. 자, 하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좀 다르실 거예요. 자, 그냥 희망을 가지세요. 이런 얘기 말고요. 지금 시장에서 진짜 움직이는 핵심 정보, 그리고 그들이 왜 지금 XRP를 다시 보는지를 좀 논리적으로 풀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서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이 지금 뭘 해야 하고 어떻게 다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 자, 이 모든 흐름을 좀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진짜 포인트는 지금부터예요. 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밑에 더보기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링크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이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셔야 돼요. 클릭하시면 전화번호랑 관심 있는 코인을 적으신 다음에 클릭 버튼까지 누르셔야 돼요. 근데 전화번호를 누르지 않으시거나 클릭 버튼을 누르지 않으셔도 저희가 따로 링크를 보내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금전 요구 일절 없습니다. 100% 무료인데 사칭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100% 무료라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코인 정보를 제공하고 매수 매도 타이밍, 초보자도 쉽게 따라올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부터 트렌드 예측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공유방에 저장해 놨으니까요. 바로바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있죠. 무료 전자책입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라는 주제인데요. 목차를 보시면 기본편, 보조지표편,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이나 거래량 패턴 분선, 볼린저 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 이론 같은 또 피보나치 되돌림도 있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차트 보시는 걸 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차트에 대해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이거를 보시면서 한 10분 정도에서 하루에 15분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 용어라든지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귀에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여기가 좋은 게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런 차트 분석도 좀 공유방에서 간단한 영상이나 실시간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면 막막한 부분도 방에 들어오시면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시고 또 모르시는 거 바로바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제 무료 전자책은 달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바로바로 드리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실 때는 꼭 전화번호랑 관심 있는 코인 꼭 적으셔서 전송 꼭 누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리플 CEO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자, 그가 최근에 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던진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XRP의 급등은 시작일 뿐이며 시장은 지금 다음 사이클로 진입을 하고 있다. 자, 근데 이게 그냥 낙관적인 코멘트가 아니죠. 자, 이 사람이 누구죠? XRP를 만들어낸 팀의 수장이자 SEC와 정면으로 싸워서 이긴 인물입니다. 자, 그럼 그가 지금 시점에서 시작이라는 단어를 꺼냈다는 것. 자, 하나의 선언이죠. 우리는 준비는 끝났다. 자, 그리고 갈링하우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이번 상승장은 과거의 그것과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왜냐? 자, 지금 시장은 단순히 개인 투자자 중심의 포모가 아니라 기관 자금, 글로벌 규제 정비, 그리고 실사형 기반의 확장까지 완전히 판이 바뀌고 있는 구조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딱 짚어야 될 포인트가 나오죠. 그럼 왜 하필 지금 갈링하우스는 이 말을 꺼냈냐? 자, 이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사람의 발언은 늘 미리 알고 있는 자의 시그널, 이거였고요. 지금 그 시그널이 다시 켜졌다는 얘기죠. 자, 갈링하우스가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바로 선언한 그 시점. 자, 코인베이스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이 나왔어요. 바로 왜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 XRP를 주목하고 있는가?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인데, 자, 이 코인베이스는 XRP의 매력을 단순한 속도나 수수료 같은 그런 기술적 요소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들이 주목한 건요, 네트워크의 구조, 그리고 실제 사용성이었어요. 자, XRP는 단순히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자산이 아니라 리플렛이라는 글로벌 결제망 위에서 작동하고 있는 실전형 코인입니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이렇게 말하죠. XRP는 이미 수많은 금융기관이 사용하고 있고 이 구조는 블록체인 기술 중에서도 실제 결제 인프라로서 검증된 몇 안 되는 사례다. 자, 쉽게 말해서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터라면 XRP는 금융회사의 내부망을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 중동 아시아 은행권에서는 XRP를 이용한 외환정산 시스템을 테스트를 하거나 부분 도입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테스트 과정에서 기존 스위프트 시스템 대비 평균 60% 이상 빠른 처리 속도, 70% 이상 절감된 비용이 확인됐다는 점도 공개가 됐죠. 자, 근데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블록체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코인베이스는 이걸 두고 XRP는 단순한 투기성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백엔드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적 자산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이런 흐름이 하나둘 나오면서 기관들은 이제 XRP를 다시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요. 말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그리고 돈은 어디로 흘러 들어갔느냐, 이거겠죠. 자,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듯이 XRP는 기술적으로도 네트워크 구조 면에서도 기관들이 주목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단 하나였죠. 바로 SEC의 소송 리스크. 자, 이게 있는 한 기관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투자하려면 리스크 설명서를 써야 하고요. 그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에 아무리 좋은 자산도 보류 대상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죠. 미국 주요 거래소들에서 XRP가 다시 거래되기 시작한 이후에 바로 이어진 건 기관들의 재편입 흐름이에요. 자, 실제로 지난 몇 주 사이에 블룸버그 터미널에 XRP를 기반으로 한 파생 상품이 다시 리스팅되고 기관급 거래소인 LMAX 그리고 오아시스 프로처럼 SEC 등록 거래소에서도 XRP 거래량이 다시 증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에 대한 성격이라는 거예요. 자, 기존에는 단타성, 유동성 위주였다면요. 지금은 장기 보유형 구조 매수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난주 특정 기관 전용 지갑 주소에서 하루 만에 1,300만 XRP가 바이낸스에서 빠져나가서 홀드 월렛으로 이동한 사례가 포착이 됐어요. 자, 근데 이게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거래를 멈추고 장기 홀딩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선언적인 움직임이었어요. 자, 근데 또 다른 포인트가 있죠. 그레이스케일 XRP 관련 투자 비중을 일부 회복했다라는 보고서가 내부에서도 나왔고요. 홍콩과 두바이 기반 자산운용사에서도 XRP ETF 관련 초기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얻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기관은 XRP를 이미 재평가를 했고요. 지금은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 흐름은 고래 지갑들의 패턴에서도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어요.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요. 최근 들어 1,000만 이상 XRP를 보유한 상위 지갑들 중에 절반 이상이 과거보다 XRP를 더 장기 보유하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을 하고 있고요. 일부 거래 주소는 리플과 직접 연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지금 XRP 가격이 반등하든 말든 이들은 이미 다음 구간에 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런 자금 흐름은 대부분 차트에 반영되기 전에 먼저 움직인다는 점. 자, 다들 조용하고 뉴스는 잠잠하고 거래량은 줄어드는 이 타이밍. 자, 기관은 이럴 때 기가 막히게 노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시그널이고요. 자, 이제 그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자, 최근 나온 자료가 하나 있는데 XRP 1만 개만 보유를 해도 전 세계 XRP 지갑 상위 5% 안에 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숫자 그냥 듣고 넘기기엔 꽤 묵직하죠. 자, 1만 개면요. 지금 가격 기준으로 대략 뭐 2,960만 원 정도가 될 건데, 자, 이 정도 금액이면 사실 비트코인 0.5개도 안 되죠. 자, 근데 이 금액만 있어도 전 세계 XRP 보유자 중에 95%보다 더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종종 난 별로 가진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근데 지금 이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천만 원은 넘게 들였지만 고점에서 물려서 힘든 분들, 아직 본점 회복도 못하고 버티고 있는 분들, 자, 이분들이 지금까지 자포자기 상태로 가면요, 진짜 기회는 그걸 넘긴 소수에게 주어진다는 현실. 특히 지금처럼 거래량이 줄고 차트가 멈춰 있는 시점에 기관이 조용히 담기 시작했다라는 그 흐름과 연결해서 보면요, 자, 이거는 단순히 보유가 아니라 포지션을 잡았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되는 시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관점 하나만 바꾸면 게임이 달라져요. 물렸으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자, 사실 이거는 손실을 확정짓는 심리예요. 자, 이 자리는 다시는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평단을 좀 낮춰야겠어. 자, 이게 고래들이 실제로 택하는 전략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3,500원에 1만 개 물린 사람이라면 지금 2,950원에서 1,000개만 더 담아도 평단은 3,400원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여기서 3,600원만 거달아도 전체 수익률은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는 구조죠. 자, 이게 단타가 아니라 구간별 전략을 재배치하는 거예요. 자,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는 겁니다. 자,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공유방에 따로 저장해 놨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숫자의 끝이 아니라 미래 시나리오의 시작입니다. 자,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 예측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 2025년 말에 XRP는 잠재 최고가는
27달러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거야. 지금 가격으로 보면은 36,000원이 넘는 금액인데 단순히 지금 자리에서 12배가 넘는 그 상승폭입니다. 자, 근데 들으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 정도까지 어떻게 가냐? 자, 그런데 이 수치는 단순한 감정적인 전망이 아니라 이 예측을 크게 네 가지 축에서 계산된 시나리오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그 유동성에 대한 재편성. 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시장에 기관 자금이 본격 유입이 되고 있는 현상이죠. 자, ETF 승인, 연기금의 진입,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포트폴리오 이거의 공식화. 자, 이런 움직임이 전체 시가총액을 늘리고 있는 거죠. 지금 XRP는 아직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한 번이라도 분산된다면 폭발적인 수익률 곡선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글로벌 송금의 시장 진입률이 있을 건데, 자, 리플이 공략하는 국경 간 송금 시장, 전 세계 기준으로 연간 150조 달러예요. 대략적으로 20경에 달합니다. 자, 이 시장의 단 1%만 XRP 네트워크로 전환된다고 해도요, 현재 가격 기준으로는 사실 뭐 감당할 수 없는 트래픽이 몰리게 돼요. 자, 이게 단순한 거래량 증가가 아니라 단기 상승과 직결되는 수요 증가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리플 생태계의 확장. 자, 계속 제가 히든 로드 말씀드렸죠. 이 히든 로드의 인수, 그리고 자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계획, 자, 금융 백엔드 인프라 통합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구조는 사실 XRP를 단순 결제 수단이 아니라 기관 금융 시스템 내에서 정산 토큰으로 박아 넣겠다, 이런 전략이에요. 자, 근데 이게 단순한 마케팅이 아닙니다. 실제 그 미국 내에 기업 파트너십 계약이 체결된 사항이고요. 이미 테스트가 완료된 기능도 포함되어 있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SEC 리스크의 완전 해소. 자, 이건 다음 파트에서 좀 더 깊게 다루겠지만 지금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과거처럼 XRP는 SEC에 걸려 있으니까 불안하다는 말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적 정리를 마친 몇 안 되는 메이저 코인이라는 점에서 기관들 입장에서 가장 명확하게 지분할 수 있는 자산으로 분류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네 가지 요소가 하나씩 작동하는 게 아니라 같은 시기에 겹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제가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서는 단순히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지금 구조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 맞춰지고 있다라는 판단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기사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이 SEC, 암호화폐 시장에서 늘 공포의 대상처럼 여겨졌었죠. 자, XRP가 지난 몇 년간 소송으로 흔들렸던 것도 바로 이 SEC 강경한 입장 때문이었는데, 자, 그런데 이번에 SEC가 발표한 새로운 성명 내용을 보면요, 이제 분위기가 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핵심은 이겁니다.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자, 그걸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겠다라고 했어요. 즉, 이제 무조건 소송을 걸고 보던 방식이 아니라 프로젝트가 기준을 따르기만 하면은 명확하게 증권이 아님을 인정하겠다라는 구조로 바뀐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SIP는 이미 그 과정을 다 거쳤다라는 거예요. 리플은 지난 3년 동안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을 했어요. 결국 미국 연방법원이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었죠. 자, 근데 이건 그냥 기업 입장에서는 이겼다 수준이 아니에요. SEC 내부 기준을 통과한 코인이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 수많은 알트코인이 있지만 정작 이 기준을 공식적으로 통과한 메이저 자산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기관 입장에서는 오히려 XRP가 가장 안전한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번 성명은요, XRP를 다시 흔들 여지를 사실상 없애버리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SEC가 말한 명확한 기준은 대부분 리플이 이미 지난 소송 과정에서 증명한 것과 겹치죠. 자, 중앙화 통제가 없고 발행, 그다음에 유통용 투명성의 확보, 실제 사용 목적 기반의 유통 구조, 개발사와 프로젝트 분리 운영. 자,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춘 상태에서 법원 승소까지 했기 때문에 SC는 XRP에 대해서 다시 같은 방식의 문제 제기를 할 명분을 잃은 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타이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죠. 이제 XRP는 과거에 불확실성이 상징이었었지만 지금은 기준을 통과한 유일한 자산 중 하나라는 점. 자, 그리고 이 기준을 통과한 자산에 지금 기관들이 조용히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자,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 구간을 쉽게 넘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아실 거예요. 오늘 방송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판을 읽는 기준을 드리기 위한 콘텐츠였다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마지막에 말씀드린 내용은 하나입니다. 차트는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흔들려선 안 된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안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밑에 더보기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 링크를 통해서 공유방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원하는 정보를 선택 후에 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빠른 실행입니다. 시장에서는 5분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결정짓는다는 그 사실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공유방에서는 단순히 뉴스를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핵심 포인트 요약, 그다음에 실시간 전략 제공, 즉각적인 피드백,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가장 빠르게 제공합니다. 거기에 무료 전자책도 필요한 분야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투자 필수 요소를 모두 담았습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란 주제인데요. 목차는 기본편,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이동평균선, 거래량, 패턴 분석,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이론, 피보나치 되돌림까지 코인을 할 때 이 필수적인 요소와 차트 분석 등을 통해서 중급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막막해 하셨던 부분은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 투자를 하는 중요한 안목이 높아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시간 강의와 해외 트레이더들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이 전략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고민할 시간에 이미 기회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실시간 대응 전략, 중요한 투자 포인트 요약,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 지금 바로 이 링크를 클릭하고 무료 전자책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공유방에서 저와 함께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투자 미래, 이제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감사합니다.